지금 봐도 독특하고 이국적인 외모의 여자 혜련. 그녀의 남편은 양평에 있는 별장에 가 있고 오늘은 혼자 지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때 동생 도희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부 지금 별장에 혼자 있을 거라 생각해? 동생은 형부가 별장에서 젊은 여자와 뒹굴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의심을 부추기는데 정작 형부와 뒹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동생 도희입니다. 혜련을 별장으로 유인하는 불륜 남녀, 그것도 형부와 처제. 그들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혜련을 별장 근처 호수로 유인해 익사시킨 뒤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 정원 연못에 빠뜨려 실족사로 위장하는 것이죠.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중간에 돌발 변수도 있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연못에 넣어둔 혜련의 시신이 떠오르기만 하면 혜련은 남편이 별장에 있는 동안 실족사로 처리되고 남편은 막대한 재산을 손에 쥐게 됩니다. 아직 마음 놓긴 일러요. 걱정하지 마. 24시간 후에는 시체가 분명히 뜰 테니까. 다음 날 알리바이를 충분히 만든 남편은 집에 돌아와 아내를 찾는 신용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연못에 넣어둔 혜련의 시신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해병대 출신 일꾼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지만 아내의 옷만 남아있고 죽었어야 할 혜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어머, 당신 돌아오셨군요. 누가 장난을 치는 거지? 성민은 점점 공포에 휩싸입니다. 설상가상 집 곳곳에서 혜련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개 자욱한 정원에서 혜련의 환영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신경쇠약으로 성민은 점점 미쳐갑니다. 혜련이가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급기야 죽은 혜련이 모습을 드러내자 결국 남편은 폭발하고 맙니다. 발광하여 날뛰다가 연못에 빠져 죽고 마는 남편, 그리고 이후부터 반전에 반전에 반전. 83년 당시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막장 반전들이 영화를 휘몰아칩니다. 1983년에 만들어진 정지영 감독의 에로틱 스릴러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가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되었습니다. 링크를 본문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시청 바랍니다. 정지영 감독은 남북은, 하얀전쟁, 그리고 최근에 불어진 화살, 블랙머니, 소년들까지 한국 사회의 굵직한 문제들을 다뤄온 사회성 짙은 거장 감독입니다. 그런 정지영 감독도 초창기 시절에는 에로티시즘을 내세운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당시 신군부가 사회적 억압의 탈출구로 스포츠, 섹스, 스크린 등을 풀어줌으로써 시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지영 감독 역시 자신의 데뷔작으로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라는 에로틱 스릴러를 만들어 83년 흥행순위 6위에 오르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신인 감독의 데뷔작, 그것도 그때로는 생소한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게다가 신일용 씨를 제외하고는 주연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한 배우들의 출연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당시는 에마 부인의 성공으로 에로 영화 붐이 일던 시기였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에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에로틱한 요소 위에 스릴러, 미스터리, 심리 호러의 장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묘한 분위기의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근육질의 남자 배우 신일용 씨 사이에서 묘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두 여자 배우, 오수미와 윤영실. 이 둘은 실제로도 자매였습니다. 오수미가 언니이고 윤영실이 동생이죠. 오수미는 가시돋친 매력의 소유자로 불리며 1980년대 독특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던 배우이고 동생 윤영실은 당대 최고의 패션 모델의 모델 출신 배우 1호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배우 모두 비극적인 삶을 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들의 미스테리한 실종과 죽음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어 여러 음모론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단순한 에로틱 스릴러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여성의 복수라는 주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여동생에게 배신당한 혜련이 단순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복수를 설계하고 실행해서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이야기. 1980년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런 강한 여성 캐릭터는 드물었습니다.
87년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를 카피한 나영이 주연의 영화 야누스의 불꽃 여자에서도 윤관을 당한 여자가 복수를 한 결과로 사형대에 서게 만들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복수를 해내고 마는 혜련의 역으로 오수미라는 배우는 참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82년 한국 영화의 기술과 예산 수준을 고려하면 이 영화는 꽤 세련된 편입니다. 조명과 촬영으로 만들어낸 분위기, 편집의 리듬감,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 등이 수준급입니다. 물론 이 영화가 엄청난 걸작은 아닙니다. 솔직히 따지자고 하면 아쉬운 점들이 더 많죠. 과도할 정도로 많은 성의 장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이야기의 몰입을 방해하고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몇몇 설정들은 아무리 시대를 고려해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영화 디아볼릭에서 가져온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플롯과 설정들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캐릭터들의 성별을 뒤틀어 플롯을 설정한 것까지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익사시켜서 떠오르게 하려는 설정을 가져와 욕조에서 호수로 수영장에서 연못으로 바꾼 것은 좀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은 흔히 일어났다라고 위안을 해보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어찌되었든 에로틱 스릴러라는 장르적 외피 안에 여성의 복수라는 주제를 담아낸 시도는 당시로서는 꽤 진보적이었고 미스터리와 심리 스릴러의 결합은 한국 영화에서 드문 시도였습니다. 비록 걸작이 되지는 못했더라도 이 작품은 1980년대 한국 영화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며 정지영이라는 거장의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혹시 에로틱 스릴러라고 해서 대단히 야한 장면을 기대하시고 보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노출 수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만 분위기를 에로틱하게 만들어낼 뿐이죠. 사실 그 유명한 에마 부인도 지금 다시 보면 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분위기로 야시시할 뿐이죠. 정지영 감독의 데뷔작을 보고 싶으신 분, 묘한 분위기의 두 여배우 오수미, 윤영실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은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세요. 어차피 무료니까요.